엄마가 저한테 스웨덴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더 확신하게 돼요. 아, 나는 다시는 거기서 안 살겠구나.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엄마가 싫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스웨덴을 미워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오래 팠으니까, 그리고 내가 알던 스웨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엄마는 요즘 전화할 때마다 비슷한 말을 해요. 헨리, 이제 그만 돌아와. 언제 가지 밖에서 살 거니? 그런데 저는 늘 같은 답을 할 거예요. 엄마, 놀러는 갈 거예요. 엄마도 보고, 가족도 보고, 다 할 거예요. 근데 다시 가서 살진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슬퍼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진짜 무거워져요. 왜냐면 이건 그냥 고향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태어난 나라를 내가 살기 싫다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는 이미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절대 돌려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스웨덴에 다시 안 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언세이프한 나라에서는 못 살아요. 그리고 이건 나이 들수록 더 선명해져요. 젊을 때는 돈이 먼저 보여요. 연봉이 먼저 보이고, 기회가 먼저 보이고, 어디가 더 멋있어 보이고, 어디가 더 자유로워 보이고, 이거 먼저 들어와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나이 조금 먹고, 외국도 오래 살아보고, 뭐 밤길도 걸어보고, 도시 공기가 맡아보고, 어떤 나라는 왜 편하고, 어떤 나라는 왜 긴장되는지 몸으로 느껴보면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아, 이 나라가 진짜 부자라는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밤 공기구나. 아, 사람 인생을 멋지게 하는 건 월급보다 먼저 마음이 안 졸리는 일상이구나. 그게 너무 선명해져요. 엄마는 오랫동안 스웨덴 안에서만 살았어요. 젊을 때는 여행도 다니고 뭐 호주도 오고 이것저것 많이 봤죠. 근데 너무 오래 같은 나라 안에서 살다 보면은 비교 기준이 흐려져요. 사람이 환경에 익숙해져 버려요. 원래 이랬나 보다 하고 살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위험보다 더 무서운 건 위험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엄마랑 통화하다가 진짜 멍이 든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도 중격이 있었다는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 도시에서 중격이 났다면서 왜 그렇게 담담하게 말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아, 요즘은 늘 그렇지 뭐. 또 어디선가 뭐 차 한 대 터졌고, 또 누가 가래 찔렸고, 또 경찰이 물려오고, 그냥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확신해졌어요. 아, 나는 진짜 절대 여기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중격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 중격을 일상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스웨덴은 이런 나라였어요. 밤이 조용하면은 그냥 조용한 거였어요.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있어도 집에 잘 들어가면은 끝이었고, 엄마가 마트에 갔다 와도 뭐 별 생각 없었고, 누가 밤에 산책 나간다고 해도 그걸 뭐 말리는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디서 터질지, 누가 칼을 들고 있을지, 어떤 동네 비해야 하는지 다 계산하고 움직여야 해요. 이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밤 약속이 줄고, 산책이 줄고, 혼자 다니는 시간도 줄고, 결국 자유가 먼저 죽어요. 사람들이 자꾸 돈 얘기를 해요. 뭐, 호주가 더 벌기 좋다, 스웨덴은 복지가 있다, 어디가 세금이 더 높다, 뭐, 어디가 기회가 더 많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이 너무 허무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밤에 뒤에 돌아보면 걸어가야 되면 무슨 소용이에요? 집이 커도 장 밖에 북바름 익숙해지면은 무슨 소용이에요? 통장에 숫자가 많아도 엄마가 사는 동네가 점점 긴장으로 굳어가면은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저는 엄마한테도 늘 그렇게 말해요. 엄마, 내가 거기 가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나는 못 살아. 왜냐면 나는 이미 안전이 뭔지 알아버려거든. 전 이제 비교 같아요. 그게 엄마랑 저의 제일 큰 차이예요. 엄마는 너무 오래 스웨덴 안에 있었고 저는 밖에서 다른 공기를 맡아봤어요. 저는 어떤 사회는 밤 공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어떤 사회는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아이폰 키고 그냥 밤에 걸어도 심장이 안 쪼여온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아버리면은 다시 예전처럼 못 살아요. 그걸 모를 때는 버틸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줄 아니까요. 근데 한번 비교가 되면은 끝이에요. 아, 인간답게 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걸 몸이 알아버려요. 그리고 몸이 알아버리는 건 머리로 다시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스웨덴에 갈 때 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도 알아요. 공항에 내리고 뭐 도시 공기 맞고 역으로 가고 밤이 되고 그 순간부터 몸이 먼저 경계해요. 사람 얼굴부터 보고 어디서 소리 나면은 바로 긴장하고 늦어지면은 빨리 들어가야 하나 생각하고 이쪽 길 가는 거 맞나 뭐 계산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 고향인데 내 몸이 먼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라인데 나를 편하게 못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그냥 고향이 아니에요. 이미 무너진 신뢰예요. 고향은 원래 사람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더 치여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다시 집이 돼요? 저는 한번 엄마랑 통화하다가 진짜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장문 닫으면서 오늘은 좀 시끄럽다고 하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또 어디선가 큰 북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너무 평범했어요. 마치 오늘 비 오네 이 정도 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그냥 가슴이 절렁했어요. 위험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 위험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밤에 나가는 것도 줄이고 애들 혼자 보내는 시간도 줄이고 동네 선택도 줄이고 결국 돈이 아니라 자유가 먼저 죽어요. 저는 그걸 엄마한테서 봤어요. 예전에는 여행 많이 다니고 뭐 세상 넓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중성에도 안 보려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더 못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익숙해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폭발 소식이 평범해지는 사람으로 놀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갈푸린 뉴스 듣고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으로 뭐 굳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단순히 스웨덴 욕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꼭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전은 그냥 당연하게 봐요. 그냥 원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안전은 공짜가 아니에요. 안전은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낸 결과예요. 사람들 행동, 공공질서, 부끄러움, 책임감, 뭐 법을 대하는 태도, 남에게 민폐 주는 걸 싫어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은 돈으로 다시 못 사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서 밤에 그냥 걸을 수 있는 감각, 그냥 이어폰 키고 편의점에 갔다 올 수 있는 감각,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그게 긴장 안 해도 되는 감각,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니까 잘 몰라요. 저는 밖에 나와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한국에서 밤에 걸으면서 진짜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아, 사람은 원래 이렇게 걸어야 하는 거였구나. 원래 음악 들으면서도 머리가 아니라 팔이 먼저 나가야 하는 거였구나. 원래 도시가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품어줘야 하는 거였구나. 그걸 다시 배우게 되니까 더 아팠어요. 왜냐면 내 고향은 그걸 읽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끔 엄마한테 일부러 더 세게 말해요. 엄마, 내가 스웨덴 가서 100만 달러 벌어도 소용없어. 밤에 중성 틀리면은 그 돈이 나를 안 지켜줘. 갈등 사람 앞에서는 연봉도 아무 힘이 없어. 사람은 결국 자기가 번 돈을 컵 없이 쓸 수 있어야 사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조용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면 엄마도 속으로 알거든요. 돈보다 무너진 게 있다는 걸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결국 뭘 원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더 멋있는 도시가 아니라, 더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더 큰 돈이 아니에요. 컵 없이 숨쉬는 일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젊을 때는 이 말이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다들 올라가고 싶고 더 벌고 싶고 더 크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알아요. 밤 공기가 무서우면은 인생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월급은 올랐는데 자유가 줄고 통장 숫자는 커졌는데 얼굴은 굵고 그런 삶은 오래 못 가요. 저는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안전은 부자의 나라의 옵션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이건 기분이에요. 엄마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저를 물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계속 같은 답을 할 거예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거기서는 살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감정 없으면은 그냥 대충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나라를 너무 잘 알고 내가 알던 스웨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니까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한국 사람한테도 꼭 말하고 싶어요. 제발 안전을 절대 당연하게 묻지 마세요.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있고 성장보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게도 있고 그게 무너지면은 나라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안은 이미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돈 많은 나라보다 그것 없이 숨 쉴 수 있는 나라에서는 살고 싶어 해요. 저는 그걸 너무 늦지 않게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불러도 추억이 불러도 가족이 불러도 안전하지 않은 고향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에요.